자, 피살 공무원의 고2 아들이 문재인한테 손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어린 것한테, 고2한테 대깨문들이 완전히 대깨문 테러를 한 겁니다. 와, 이 대깨문들의 무자비함, 이 대깨문들의 이 섬찟함, 진짜 이 나라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뭐 IS 테러니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깨문 테러를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예요. 어디서, 그리고 대깨문이라고 나 대깨문 이렇게 써있질 않잖아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은요, 뭐 이 매춘을 하거나 이러면 여기다가 옛날에는 호색한이라고 막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막 도장 같은 것도 찍어주고 여권에다가도 신분증에다가 꽝 찍었는데 호색한 이렇게 찍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다 대깨문이라고 좀 써붙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깨문 좀비를 구별을 할 수 있게 말입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피살 공무원 아드님 얘기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나라가 우리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어저께도 군대 보낸 분하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얘기했는데 진짜 자식을 군대 보내려고 하는 모든 엄마들이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갖고 실족이라도 하면 월북자로 해버리고 완전히 북한 좁게 만들어 가는데 미국은 지켜줄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근데 이 대한민국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한국계 말하자면은 언론인들, 한국계 교포들이 미국 국적 딴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북한에 억류돼 있으면 어떻게든지 폼페이오든 뭐 트럼프든 클린턴이든 끄집어 오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이는 지금 6명이 지금 억류돼 있다고 합니다. 그 명단을 다 알고 있는데 문재인이는 북한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이한테 뭐 위대한 뭐 투쟁을 하니 이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더불어서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겠다고 능라도 그 경기장에서. 아, 정말 소름 끼치는 진짜 종북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 아들이요, 손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손편지 다 보셨을 거예요. 네. 이러면 손편지를 보면은 올라갔죠? 네. 제가 조금 늦게 이제 봤습니다. 근데 손편지를 보면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아들이 이렇게 글씨 이렇게 깨끗하게 쓰기도 참 힘들죠.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글씨를 참 못 써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한테 보내는 글씨를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정말 그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이 2장의 편지를 문재인한테 쓰면서 우리 아버지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180에 68kg인데 얼마나 말랐는지 모른다. 36시간을 헤엄을 쳐가지고 월북을 할 리가 없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내 동생을 너무 이뻐했고 내 동생한테도 며칠 뒤에 보자고 다 얘기까지 했다. 어떻게 이 아버지가 월북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의 제발 한을 풀어달라.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풀어달라. 그리고 왜 우리 아버지를 이 나라의 대통령은 구하지 않았느냐. 맞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그만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어저께 제가 올렸습니다만 다음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강력 거론되고 있는 김제동이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5천만의 국민을 버릴 수 있는 대통령이다. 와, 뭐 조스트라다무스, 조국 못지않게 이 제동이도 말하자면 뭐 동트라다무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세월호 때 온갖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뭐 노란 리본 아직도 달고 노란 리본 찍힌 차도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다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은 이 륙색에다가 노란 리본 딸랑딸랑하게 하면서 이 머리는 왜 이 꼬랑지 머리 이렇게 하고 개량 한복 입고 이러면서 이어폰 끼면서 막 건들건들하는 나이는 한 50대 중반쯤 되는 이 중년 할배 이런 사람도 보고요. 또 이제 개량 한복 다 입고 또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이 먹는 거 좋아해서 이 통통하고 살이 쪄 있습니다만 제 2배쯤 되는 아줌마니까 이 개량 한복 이렇게 옷걸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뜯어지기 직전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엄청난 또 이 뭐죠 루이비통이라고 왜 그런 핸드백에다가 노란 리본을 이렇게 탁 달고서 그러면서 선글라스 이렇게 쓰면서 제 옆에 이제 앉았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이렇게 이 핸드폰을 봐요. 그래서 아니 핸드폰 쓰는데 무슨 선글라스를 보나 했더니 이어폰 끼고 듣는 방송이 뭐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인가 뭐 디스베이다 이런 거 듣고 있죠. 그러면 저는요 갑자기 소화도 딱 안 되고 진짜 뭐가 탁 막히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이 고2의 젊은 친구가 그 정성어린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제발 살려달라 했는데 딱 거기에 댓글을 대깨문들이 뭐라고 했느냐. 월북했으면 옛날 같으면 남산으로 끌려간다. 종북 좌파 아들이 월북자 아들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글을 올리냐. 월북자 가족은 숨어 살아야 된다. 네 애비한테는 명예가 없다. 그리고 상속 빨리 포기해야지 너 산다. 그리고 너희 그 큰형, 큰아버지가 돈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을 이용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 네가 쓴 거 아니지. 이런 댓글들이 쫙 올라왔어요. 와,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피투성이의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타인에게 더구나 고등학교 2학년한테 이렇게 송곳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가학적인 나라가 됐는지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진 민족이었나. 이거 우리가 뭐 6.25 때 보면 자기 아버지 반동분자라고 하면서 총으로 쏴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때가 머지 않았다. 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대깨문들의 이 댓글 테러 제가 캡처를 하나 떴어요.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댓글 이걸 보시면 나라꼴이 너무 한심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붕괴하는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여기에서 대검에다가 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이 고통이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해야 됩니다. 이 악플이 뭐냐면 월북인데 생떼를 쓴다. 그 다음에 형이란 작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조카를 앞세워서 앵벌을 한다. 이거 누가 시킨 거지? 네 애비는 도박빚 독촉에 못 이겨서 자식을 팽개치고 북으로 튄 거다. 자, 이거는요, 엄연한 여러분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법률 제70조 2항에 이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2차 가해가 돼서 이 악플된 사람들한테는 하나하나 이 가족들이 캡처를 해갖고 고발을 해서 진짜 100만 원부터 뭐 100만 원까지 벌금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다 받아 챙겨야 됩니다. 대깨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대깨문의 이 정의를 얼마 전에 이제 뭐 월간지라든가 또는 이제 뭐 몇몇 신문에서 했는데 이 대깨문들은 기본적으로 팬덤이라는 겁니다. 팬덤. 근데 팬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부드럽게 어떻게 이렇게 느낌상으로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팬덤이 아니라 이거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대리만족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앞장을 서면은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보상심리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택동의 홍위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좀 놀라운 것은 이 우상숭배의 주축 세력이 즉 40대와 50대의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대, 40대 여성들은 잭스키스라든가 여러분 뭐 H.O.T의 이 어마어마한 이 싸움을 통해서 전투력이 생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여성들이 일이 잘 안 풀린 거예요.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취집을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시집관계 자기가 이 드라마라든가 그 오빠들의 생활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이 말하자면은 열등감, 이 여성들의 이 질투, 이 여성들의 그 비틀어진 부러움, 이게 말하자면은 이 우상 숭배적 팬덤을 통해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하고 노무현하고 이 H.O.T 오빠들하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은 그 지금도 생생한 이 광우병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악명이 출몰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불을 지른 게 누구였냐면 동방신기의 팬클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15년이 전이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제 40대가 된 거예요. 40대 초반이 돼가지고 맘카페에서 바로 하는 백개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들이 저런 미국 쇠고기 먹고 뇌송송 구멍 탁 하면 어떻게 됐냐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서 이 처음에 이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르포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뜨거운 순정이 이 광우병을 걱정한다. 이렇게 제목을 뽑을 정도였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들은 그냥 뜨거운 순정만 갖고 있었다. 근데 그 뜨거운 순정을 어떤 식으로 변형을 했는가? 즉 말하자면은 이 팬덤을 우상 숭배로 이 바꾸면서 공작을 했던 거는 전교조, 민노총, 그리고 민변이었습니다. 이 민변은요, 이 탄핵에 대해서도 민변이 거의 50여 장의 보고서를 통해서 처음에 박근혜의 최순실이라는 숨겨진 인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 왜 국가의 시스템을 쓰지 않았냐 이렇게 분노했던 그냥 그런 분노를 어떤 식으로 탄핵으로 이거를 불사르고 조직적으로 바꾸느냐 이거를 민변이 무려 50쪽의 보고서를 갖고 쫙 했다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살 공무원 아들의 손편지 백개문 테러 이거는 백개문들의 테러를 조장하고 그들에게 지령을 내리고 좌파를 찍는 세력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